집단 행동 시동건 사법부 이재명 재판 재개로 이어질 것인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동안 기억하시겠지만은 전국 법원장 회의가 이재명 정권 들어서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뭐 내란 전단 재판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때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계속 그 2번 열렸는데 올해 이제 3번째 열렸습니다. 3번째 열렸는데 오늘 처음에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특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상정을 시켜놓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사법 3법, 대법관 정원법, 또 법 왜곡죄, 그리고 사심죄를 의미하는 재판 소원죄,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주제는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었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상 참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주재를 하는데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그때 이재명의 그 선거법 파기환송, 유죄처지 파기환송을 했을 때 주심 대법관이죠. 자, 오늘 모두 발언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법원장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서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다. 그리고 새 법의 이 위헌성 같은 것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 법원장 회의가 이미 사법개혁에 대해서 2차례 목소리를 냈고 작년 12월이죠. 그때는 정기회의였는데 법 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위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임시회의가 열려서 그때도 그 사법개혁, 소위 말하는 개혁이 아니고 계약이죠. 계약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고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실 이 지기현 판사가 그때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선고할까봐 그거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동안 한 2차례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아예 묵살을 합니다. 아예 묵살을 민주당은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상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법원장 회의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간추린 내용을 국제신문 기사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신문 기사. 사법개혁 3법에 들끓는 판사들, 우리 의견 반영돼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3대 개혁안을 개악이죠. 언론에 습관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악입니다. 이 추진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법원장들은 오늘 같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법원 행정처장의 모두 발언이고 법원장들이 정리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의료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수기 없이 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사실 이게 참 늦기도 했죠. 이게 계속 법사위를 통과하고 막 했는데 이제 본회의에 딱 올라갔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이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씩 처리를 하는 그 상황에 임박했어요. 이 법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말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과 관련된 문제죠.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건데 지금 이런 회의를 뒤늦게 소집을 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오늘 그 법 왜곡죄 또 유현 논란이 너무 크니까는 민주당이 슬쩍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그러니까 뭐를 왜곡을 했는지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 남발되면 심대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들을 일일이 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소원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심죄가 돼서 그 재판 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그 회의에서 나왔고, 특히 대법관 정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대법관이 정원을 하면은 지금 14명인데 이거를 26명으로 정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임기를 따지면은 이재명이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22명을 임명을 하면은 이게 이재명에게 나중에 그 5개 재판에서 1, 2심에서, 그러니까 4개 재판이죠. 하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으니까는 1, 2심에서 유죄가 돼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만들어버리기 위한 그런 장치를 하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못 믿어서 이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이것을 가도록 만들고, 또 그것도 못 믿어서 재판관 판사들을 겁박을 하는 거죠. 법 왜곡죄로 징역 10년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100% 이재명을 위한 그 세계의 법안이라고 100%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이재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혜택을 보는 거는.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의 이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완전히 사법제도를 흔들어 버리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대법관 정원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인 4명 정원, 이렇게 이제 대안을 오늘 하나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4명만 먼저 늘리자. 그리고 추이를 살펴서 추가 정원을 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안도 내놓기도 했는데, 이건 이제 법업장들의 공통된 입장이고, 이 개별적으로 아마 이 5시간을 논의를 했으면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을 텐데,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기자들이 개별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개별 취재를 해야 되는데, 뭐 취재가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새로 나오면은 내일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예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이 오늘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하나씩 다 처리를 하면은 정말 사법부는 어떤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법부로서도 뭔가 정말 반격을 해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 국민 여론도 높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재판 재개, 어제 제가 여론조사 결과도 설명을 드렸었죠. 사법부가 이 폭정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재명 재판 재개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다시 또 부각이 되는 오늘 법원장 회의였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추가로 제가 파악을 해서 내일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